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근하는 길에 잠깐 또 질문하신 거 있어서 답변을 드리면서 출근합니다. 날씨가 화창해요. 이제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었나요? 어쨌든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저마다 여름 피서법이라는 게 있죠. 여름에 뭐 해? 여름에 그죠? 이 여름을 어떻게 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요, 약간 어떤 주식쟁이의 발상. 그러면 뭐 여름 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이런 것처럼 조금 빨리 사는 편인데, 꼭 계절 3월, 2월보다는 적당한 가격이 좋으면 그냥 사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관련주를 그죠? 사는 거죠. 여름 관련주. 그래서 사서 그냥 홀딩 들고 있어요. 들고 있다 보면 더우면 더운 대로 나름대로 그냥 재밌어요. 오늘은 100년 만에 폭염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하고 일기예보에 착 나오면 와, 오늘 내 주식 오르겠네, 어떤 그런 이제 즐거운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이 어떤 해석, 이해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또 때로는 그 부분은 어떤 그 각자의 생각, 판단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주식은 진실 게임이 아니고 그죠? 이 대중이 몰리면 쏠리면 급등이 나타나요. 2차전지처럼 그죠? 2차전지 테마 그해 여름 강풍이 불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적자예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런 게 어찌 보면 테마죠. 대중의 관심, 이게 집중되면 큰 시세가 나요. 그렇지만 그 후유증은 반드시 또 따라온다. 그게 이제 주식이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의견 하여튼 많은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 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 이 부분이 다시 또 불거지죠. 근데 앞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공매도 할 때, 공매도 부활시킬 때, 공매도를 전면 부활시켜야 우리가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그게 선결 조건이다. 그런 명분으로 공매도를 부활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갑다,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해서 가는 길인가, 그렇게 넘어가요. 이 부분은 물론 어거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진국 지수 편입, 이게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진국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에 대한 선진국, 그 선진국이 모건 스탠리가 말하는 선진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 선진국이 의미하는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냥 시장 규모, 체급이래요. 체급. 그 차이래요. 우리는 지금 체급이 경량급이야. 한 60kg, 70kg 정도 되는 운동선수 경량급에서 나는 뛰고 있는데, 내가 이 경량급에서 엄청 잘했어. 참패를 먹었어. 좋다 그죠? 내가 경량급에서 참패를 먹었다고 이제는 헤비급 가서 놀아라, 그래 시킨단 말이죠. 가능할 것 같아요. 헤비급 가면 체급이 틀리면 나는 아무리 때려도 상대는 끄떡도 안 하고, 상대가 한 방 뻥 치면 나는 그냥 맞고 바로 KO. 그래 되겠죠. 이 이미징 마켓, 그 다음에 선진국, 요거는
우리가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 거래소로 이전하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시장. 만약요 선진국 지수 편입됐다고 칩시다. 됐다고 치면 첫째는 이미징 마켓에 투자하고 있는 그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미징 마켓이 아니니까 돈들이 다 빠져나가요. 이미징 마켓에 투자하는 돈들이. 그러면 공매도를 주장할 때 선진국 지수 편입하자고 할 때 열심히 떠든 거 있죠. 이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 지수 돈이 규모가 몇 배로 크다 하면 이미징 마켓에 작은 돈이 빠져나가고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 큰 돈이 들어온다. 그거는요 그냥 1+1은 2 아니야? 그럼 잘못된 발상. 돈이란 거는, 금융이란 거는 안 그렇죠. 생각처럼 그래 간단하지가 않아요. 안 들어오면 왜 할 건데? 또 안 들어온들 아무 문제 없어요.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 입장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선진국으로 편입이 되었지만 여전히 규모는 작다. 그래서 굳이 편입 안 해도 될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징 마켓에 돈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선진국 지수 편입됐다고 새롭게 돈들이 꽉 밀고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결국 뭐냐, 손해 볼 일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처럼 그래 단순한 게 아니니까 무조건 편입되는 게 능사다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죠, 이 잘못된 시각, 편견, 그리고 장사, 그런 것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외제차를 사면 좋죠. 그죠? 저 페라리 이런 거 몰고 다니면 좋죠. 그렇지만 전 재산 다 털어서 페라리를 사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페라리를 유지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몸집을 불려야죠. 내가 60km 70km 뛰는 이 무대에서 참편을 먹어본들 100km가 넘어가는 체급하고 붙으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집을, 덩치를 더 키워야 되겠죠. 그렇다고 잘 먹고 살만 디룩디룩 찌우면 안 되고, 그죠? 관리를 해가면서 근육도 키우고 잘 관리를 해야 나중에 헤비급들하고 붙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도 시장을 키워야 된다. 제가 국민연금, 그죠? 연기금들 외국으로 돈 빠져나간다고, 국장 주식 팔고 외국 비중 계속 높인다고 제가 맨날 욕하죠. 멍청한 짓 한다고. 내 나라를, 내 것을 먼저 지키고 해외 진출하든 말 안 해야지. 우리 성을 텅텅 비워두고 남의 성 점령하겠다고, 그 어리석은 짓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우리나라 정시부터 키워야 돼요. 덩치가 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기금, 그죠? 연기금부터 막 각종 기금들이 우리나라 정시의 체급을 높여놔야 돼요. 참여 비율도 엄청 높아야 되고 보유 비율도 높아야 되고,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지수도 한 4천 5천 가 있겠죠. 이렇게 덩치를 키워야, 내실을 다져야 선진국 지수 편입돼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그 많은 자금들이 편입을 시켜요. 대한민국은 그만큼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편입되기도 힘들지만 편입돼봐야 문제가 크다. 또 선진국 지수 편입되려면요 금융시장이 100% 전면 개방이에요. 그냥 맞짱 뜨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거를 지킬 만한 시스템인 24시간 우리 금융 시스템을 지킬 만한 그런 인적, 물적, 자원,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막연히 그죠? 희망사항 편입되면 좋다 절대 안 그렇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저 후진국에서 그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비자를 완전히 무비자 입국 허용한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 본들 대한민국 국민이 그 어디 있는 나라야? 듣도 보도 못했는데 아무도 안 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 절차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죠? 그 막 편입된다고 막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시간이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7월달 그죠? 미국의 어떤 금리나 7월달은 물 건너간 것 같다. 왜 파월이 안 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8월달은 원래 없으니까. 그러면 빨라봐야 9월달 그죠? 9월달은 과연 할까 어떻게 될까? 미국 금리 인하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질문이죠. 물론 저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주식쟁이니까 이거 몰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힌트를 찾는 과정이죠. 파월은 그죠? 미 연준 의장은 뭐죠? 목적이 최대 목적이 이제 정시 부양이 아니고 물가 안정이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요. 물가라는 건 뭐죠? 5월달 걸 보고 6월달에 판단하고 6월달 걸 보고 7월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6월달 걸 아직 몰라. 6월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 근데 금리나 7월달에 안 한다. 그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파월이라는 존재는 그 항상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보고 이야기할게. 보고 판단할게. 근데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해라. 내 전재산이 미국 국채에 들어가 있다. 금리 인하 빨리 해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월은 자기 그죠? 본분을 지키는 것이고 내년 2월인가가 파월의 임기죠. 그러면 트럼프가 다른 사람을 내정할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사이가 안 좋아요. 파월은 그죠? 지켜보고 하겠다. 그런데 또 7월 달에 관세 유예 기간 7월 9일까지죠. 그러니까 7월 달에 또 관세가 어떻게 작동을 할지 모르는데 금리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관세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그 부분이 트럼프하고 됐지. 그런데 달라졌죠. 우리 파월이 달라졌어요. 앞전까지는요, 청문회를 가면 파월한테 금리 인하 할 거냐 하면 파월이 숨도 안 쉬고 금리 인하 할 거냐 하면 아니 그랬어요. 금리 인하 계획 있어 아니. 숨도 안 쉬고 바로 아니 그랬어요. 근데 이번 청문회 때는 어떻게 했죠? 달라졌죠. 금리 인하 7월 달에 생각 있느냐 하니까 바로 아니 했던 모습이 아니고 내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못해. 왜 못하냐 하면 여전히 불안해. 그리고 관세 이런 부분이 거슬려. 그래서 이것을 하긴 해야 돼. 설명을 해줘요. 지금 왜 못하는지. 그전에는 금리 인하 할 거니 하면 아니. 왜?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거론할 필요도 없다. 그런 자세에서 이제는 설명을 해준다.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뭐죠? 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죠. 원래 연준 의장은요, 내가 뭔가 파격적으로 시장에 이벤트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준은 이벤트를 만들면 안 되고 항상 시장의 안정, 요동을 안 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7월 달에 그죠 청문회 하는데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냐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천히 그죠. 아픈 사람한테 아파 끙끙 앓다가 이제 눈을 턱 뜨는데 어이구 살아났구나, 아팠지, 배고프지, 삼겹살 막 쌈 이따만하게 사가지고 입안에 꾹꾹 밀어 엿보면 어때요? 맛있게 소화를 하나요? 쓰러지겠죠. 체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죽부터 찔끔찔끔 막 미겨서 기력을 살리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때 시장한테 충격을 받지 말라고 힌트를 줘요. 그전에는 금리 인하 할 거냐? 아니, 금리 인하 할 거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지금은 못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다. 그것은 뭐죠? 시장이 흐름이 파월이 바뀌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딱 그 정도 시기. 그러니까 빠르면 7월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래 보는 입장. 그리고 늦어도 뭐 올해 뭐 연내 한 2번은 한다, 그런 뉘앙스면 점도표 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죠. 그렇게 되면 늦어도 9월 뭐 그래 안 하겠냐 이런 느낌. 어쨌거나 우리가 그죠 이 어떤 시장을 좀 접근을 할 때 극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는 정권, 주식 이쪽 관련된 종사자들도요, 결국은 본인이 어떤 스탠스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요. 내가 100% 현금 들고 있다 하면 주식 빠지는 게 좋죠. 그러면 똑같은 기사도 파월은 절대 금리 인하 안 해 이래 말할 것이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100% 갖고 있다 하면 무조건 9월 달에 해, 7월 달에 해,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주식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내가 그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하고 싶어서 저 아가씨가 너무너무 이뻤어. 뭔가 운을 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편지를 보내. 편지를 보내는데 아이고나 내가 한글을 못 써, 몰라. 하면 어떻게 돼? 옆집 친구한테 야, 저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편지 보낼 건데 네가 좀 적어줘. 적어주다 보면 실제 사귀는 거는 그죠? 내 친구랑 그 아가씨랑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한다고 하면 그죠? 최소한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어떤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신이 딱 점지해 주는 게 아니죠.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는 거죠.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할 때는 반드시 왜 사야 하는지, 왜 팔아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거나 그죠, 뭐 이렇쿵 저렇쿵 온갖 죽을 곱이 다 넘기니까 또 대한민국 코스피 3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3천을 그죠 대형주를 편입했으면 온전히 즐기고 있을 것이고, 코스닥만 끝까지 고집했으면 지금 그죠 시세 한탄하고 더 열받아 있겠죠. 올여름이 유난히 더 덥겠죠. 주식쟁이는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시장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계좌, 내 보유 종목만 봐서는 안 되고, 그죠? 항상 시장이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즐거운 하루 재밌게 보냅시다. 화이팅입니다.